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요. 다시 스쿨 미투인데요. 요즘 2학기 개강과 함께 중고교 스쿨 미투 다시 번지고 있다라는데 알아보시죠.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 이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남성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SNS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교사들의 성폭력, 성차별 행태를 폭로하기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수업 시간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거의 성희롱에 준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주 여자상업고등학교의 미투 이 개정을 내용을 보면은요. 학생들에게 잠을 자지 말라면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여자는 매일 웃고 싹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자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교사가 전자 칠판을 이용하면서 이게 터치가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했다는 이유로 미투를 하는 여학생들하고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거의 차마 말로 옮길 수가 없는 이런 폭언 수준의 발언들도 지금 폭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들이 좀 문제를 느껴도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거죠? 이 생활기록부라든지 또 이제 수행평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행평가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사례들도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오면은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아이고. 예쁜 여학생이 무릎에 앉으면은 수행평가 만점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 정도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익히 경험을 했듯이 학교 현장이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교감에게 이제 남자 교사의 이런 행위들을 신고를 했지만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도 않더라. 이런 경험담도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일에 관계된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대놓고 말리기도 하고 또 비공개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교사가 직접 설문에 이런 이제 경험담을 올린 학생을 접촉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돼도 처벌이 아주 솜방망이라면서요? 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교 성비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은요, 총 이제 494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력이 182건으로 전체의 36%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8.7%, 이 34건의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서 그야말로 이제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 성폭행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벌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스쿨 미투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좀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나서는 일이 지금 계속 있어 왔는데요. 학생들이 창문에 이제 특정 문구를 써붙이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경우에는 최근 교사 18명이 이제 징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교사 다수가 제자 한 180여 명을 성희롱, 성추행했다 이 주장이 나왔던 광주모 여고의 경우에는 현재도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미중무역 협상 재개인데요. 미국이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연기를 하고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급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화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보시죠. 급하지 않다는 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곧 중국 시장은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중국의 환구시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버티는 데 성공하면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 등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와해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 최근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40%대가 깨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데 대개 중서부 지역에서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농업 종사자들
나라들이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본격적으로 입고 있다라는 게 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라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는 바로 이 분석을 반박한 것이고 뭔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재개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에 밀리는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랑 연결돼서 걱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으로 만회해보자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정상회담이 이 얘기가 나온 맥락에 또 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최근에 뭐 문제적인 어떤 책이 출간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리더십 논란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모로 지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뭔가 끌려가는 모양이 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보하는 이런 건 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CNN 등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어떤 제재 회피 행태를 폭로하는 이른바 망신주기 전술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이전에 한번 문제가 됐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이제 석유 밀수라든지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예. 또 미국 재무부도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한 독자 제재 단행을 결정하기도 했다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북한과 협상이 잘 된 거다.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건 그거고 우리 남북 공동 연락소 개소식이 있었죠 오늘. 오늘 오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양측의 이제 고위급 인사 50여 명이 각기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웬만한 이제 대북 전문가들은 여기 다 갔고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각각 평양 주재 연락대표부 또 서울 주재 연락대표부로 발전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건 이제 비핵화가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미 사이에 좀 교량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나저나 개성공단 그 시설 현황은 어때요?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련자들도 2년 7개월 만에 이제 개성에 갔는데요. 아, 그래요? 외부적으로 보니까 비교적으로 좀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북측이 나름대로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 기반 시설을 소음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동 재개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어 실력 얘기가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은 영어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언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외국어 평가 교육제도 개편 논의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오늘 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외교관들은 국가가 정한 어학 실력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고 영어 실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주무부처 장관이 전략핵이라든지 전술핵 이런 차이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외시 출신 장관의 외교부 군기 잡기 목적에 강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에도 영어 강화 정책을 통해서 조직을 다잡으려는 의도이다 이런 해석이 또 같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조직을 다잡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장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또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이 비외시 출신이니까 오히려 외시 출신 외교관들이 이제 여러모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낙하산 공관장 인사를 모두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는데 직업 외교관 입장에서는 이런 인사 시즌이 되면은 뭐 이런 문제 좀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별개로 요즘 외교부의 역할이 좀 여러모로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번 논란을 통해서 좀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관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외교관들의 영어 실력이 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외무고시를 다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는 영어하고 실제 외교 협상장에서 하는 그런 영어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외교관들이 고급 유머를 구사한다든지 뭐 이런 맥락을 다 잘 알아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